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10월 6일 목요일입니다. 비트코인 2100달러, 이더리움 1300달러 횡보 중이고 리플 도지 플러스 에이다 솔라나는 마이너스고요. 미국 비제조업지표 PMI하고 오펙 플러스 200만 배럴 감산 발표 이후 비트코인 장중에 2만 달러 무너지고 다시 18,000달러 아래로 내려가는 듯 하다가 반등이 났고요. 비트코인 큰 변동성에 우리 도지코인 리플 제외하고는 빠르게 반등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폴리곤 토론 유닛수합도 리플 따라서 반등이 좋은데 폴리곤은 페이스북, 메타, NFT 사업 확대로 인해서 유동성이 늘어난 거고 트론은 USDD 스테이블코인 연동으로 인해서 가격 방어가 잘 되고 있다 볼 수 있고요. 유닛수합은 탈중앙 거래소 거래량 증가로 인해서 상승을 한 겁니다. 비트코인 가격 불안하기는 한데 나스닥이 장 초반에 하락이고 다시 말아 올렸기 때문에 2만 달러 여기 구간 유지해 줄 가능성이 존재를 하고요. 오펙 플러스 200만 배를 감산 발표하고 여기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 크게 하락 오는 듯 하다가 바이든 대통령 전략 비축유 1000만 배를 추가로 방출한다고 발표를 하면서 나스닥 다시 말아 올렸습니다. 오펙 플러스 주요 국가는 러시아하고 사우디인데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 테스트를 해본 듯 하고요. 바이든 대통령 작년에 취임하면서 미국 군대 아프가니스탄 철수를 했고 중동에서 영향력은 작아졌다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10만 배를 감산한다고 발표를 했다가 이번에는 100만 배를 시장에 감산할 것이다 루머 나오다가 오펙 플러스 회의 결과는 200만 배를 기습적으로 2배 늘린 비중을 감산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스닥 이틀 연속 반등 좋다가 장 초반에 하락이 컸던 거죠. 중동 러시아 산유국들이 미국이 하려고 하는 친환경 에너지 산업, 전기차, 태양광 산업이 커지면 석유 산업은 상대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최대한 인플레이션율로 국제유가 영향력이 있을 때 추가적인 움직임 나온다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 미국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글로벌 석유 수요 감소하고 국제유가 가격 하락도 오펙 플러스 감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미국과 유럽, 우크라이나 하루빨리 국제적으로 인정해달라고 간접적으로 압박을 하는 듯 하고요. 2014년 2월 크림반도 러시아가 침공을 했을 때 국제유가를 보면 100달러 이상 급등을 했다가 5월 19일 주민투표 이후 조금 내리는 듯 하다가 더 많이 상승을 했고요. 당시에도 미국 오바마 대통령 국제유가 빠르게 안 내려오고 오히려 상승을 하니까 크림반도 점령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해주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고점 횡보하다가 국제유가는 완전히 하락을 했고요. 10월 5일에는 오펙 플러스에서 100만 배럴 이상 감산한다고 루머 나왔을 때는 국제유가 86달러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습적으로 200만 배럴 감산 발표하고 나니까 국제유가는 88달러까지 반등이 왔고요. 올해 6월 국제유가 124달러 고점 찍고 여기까지 내려온 것은 미국 금리 인상이 주요 원인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에서는 90달러 유지하는 것을 원한다고 하고요. 90달러면 달러 가격만 보면 적당한 가격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원화, 유로와 엔화 가치가 하락한 것과 생각을 해보면 미국 동맹국들은 국제유가 다시 높아지는 것을 용인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펙 플러스 감산으로 국제유가 반등은 오기는 하지만 러시아 전쟁 종료 시그널이 확실히 나오면 충분히 내려올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빠르게 점령지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아야지 추가적인 전쟁 지출 비용을 줄일 수가 있는 거고 예비군 동원령 취소하면서 러시아 내 민심도 돌아올 수가 있고요. 바이든 정부 움직임 좀 더 지켜는 봐야 되겠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점령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2014년 크림반도 점령은 러시아가 점령을 한다고 해도 국제적으로 영향이 작을 수가 있다고 판단하에 인정했다고는 할 수 있지만 이번 점령한 러시아 여기 동부 지역은 우크라이나 경제에서 50% 이상 차지를 하는 중요한 지역이고요. 여기 오데사 제외하고는 우크라이나에서 생산한 곡물 수출할 수 있는 바닷길이 막혔다 볼 수 있습니다. 오데사까지 만약에 점령이 되었다면 우크라이나는 바다 없는 섬나라가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여기에 일론 머스크 러시아 점령한 지역에 추가적인 투표를 해서 전쟁 종료를 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 트윗을 했습니다. 개인 팔로워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일론 머스크 기업가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전쟁이 종료되고 국제유가, 원자재 가격 하락하는 것이 테슬라 주가 방어하는 데도 매우 긍정적이죠. 하지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손실이 큰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론 머스크의 트윗에 대해서 비난을 많이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논리는 역사적으로 이번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에 러시아인들이 많이 살고 1783년부터 러시아가 전 소련일 때 우크라이나에 병합된 지역이다 트윗을 했고요.
있고요. 주식하고 코인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일론 머스크의 말에 동의는 할 수 있지만 우크라이나 약소국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다 생각이 듭니다. 일론 머스크 뒤에 거대 세력들이 러시아 전쟁 종료시키려고 글로벌 여론몰이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일론 머스크 최근 움직임 좀 더 잘 살펴봐야 되는데 올해 인수 못하겠다고 발표한 트위터를 다시 인수하겠다고 이야기 났습니다. 44빌리언 5월에 언급했던 가격 그대로 일론 머스크 트위터 인수를 한다는 건데 트위터 주가 인수하겠다는 뉴스 나오고 $52까지 플러스 22% 급등을 했고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해서 비상장 회사로 전환을 하면 기존의 트위터 주주들은 주당 $52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트위터 주식이 있으면 자동으로 개인 계좌에 $52씩 들어오고요. 올해 4월 일론 머스크 트위터 인수하기 발표하고 여기 주가 크게 올랐다가 올해 트위터 가짜 계정 많아서 인수 못한다고 번복하고 법정 공방까지 간다고 하면서 주가는 폭락을 했었습니다. 결국에 인수한다고 다시 발표를 한 건데 중요한 것은 최근같이 나스닥 바닥 짚고 상승하는 구간에서 왜 트위터 인수하겠다고 다시 발표했는지 일론 머스크의 의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트위터 인수는 일론 머스크가 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사업 X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론 머스크 이야기를 했고요. 일론이 이야기한 여기 X는 테슬라 AI 로봇, 태양광 솔라시티, 스페이스X 등 화성 가서 생활하기 위한 전체적인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트위터 인수를 통해서 페이스북, 인스타만큼 트위터를 성장시킬 수도 있고 애플페이처럼 결제 시스템 도입, 도지코인 활용한 NFT 코인 거래도 가능할 수가 있고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를 한다면 활용도 측면에서는 현재 트위터가 더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하루 전 도지코인도 트위터 인수 발표되면서 트위터 주가하고 함께 플러스 6.6% 상승해서 $92 부근에서 가격을 형성하고 있고요. 대신에 테슬라 주가는 $240로 하락을 했는데 3대1 분할전으로 가격을 생각하면 $760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주식 팔아서 트위터를 인수를 하기 때문에 당장에 테슬라 주가에는 트위터 인수가 부담될 수가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일론 머스크는 러시아 전쟁 종료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생각하는 듯 하고요. 바이든 대통령 인플레이션율 때문에 결국에는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지역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듯 합니다. 그러면서 나스닥은 저점이고 반등 역시 충분히 올 가능성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 듯 하고요. 테슬라 주가 역시 당장에는 트위터 인수로 인해서 하락은 했지만 트위터 인수는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테슬라에게 부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빅테크 기업이 언론 인수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은 아니고요. 아마존 제프 베조스가 2013년에 워싱턴 포스트지 언론사 인수를 했었는데 역사 있는 언론사고 미국 내 영향도 매우 크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스페이스X, 도지코인 등 운영하고 투자하는 분야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려면 언론사나 트위터처럼 SNS 기업 보유하는 것은 장기적으로도 꼭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홍보 효과가 있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의견도 전달이 가능하고요. 2012년 테슬라 처음 나스닥 상장되었을 때 언론사 통해서 일론 머스크 이야기 보도될 때마다 왜곡이나 편집되어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았죠. 초창기 테슬라 실패할 것이라는 루머가 많았고 일론 머스크도 투자자들 설득하는데 매우 어려웠을 거다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트위터 인수가 장기로 보면 결코 나쁜 선택은 아니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일론 머스크 트위터 인수하는 시점도 미국 금리 인상으로 가치가 많이 내려왔을 때 인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투자의 시점도 나쁘지 않다 생각이 들고요. 연준은 12월 2일 75bp 금리 인상으로 4번의 75bp 금리 인상을 종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서 12월부터는 50bp 금리 인상하고 내년 2월에 25bp 마지막 금리 인상으로 앞으로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때문에 패드워치 12월 2일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은 67%인데 75bp 시장 예상대로 금리 인상 하더라도 미국 기업들 실적만 잘 유지가 된다면 나스닥이나 코인도 반등 올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면서 우리 도지코인 보면 $91, $92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도지코인이 옆으로 횡보를 할수록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RSI 매수 강도로 봤을 때는 9월 25일에 비해서 다시 RSI 상승해서 하락 다이버전스 만들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비트코인 $20,000 가격 유지를 하면 도지코인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존재를 하는 거고요. 거래량이 리플 비트코인 다음으로 도지코인이 많은 상황인데 일론 머스크 트위터 인수 좀 더 지켜는 봐야 되겠지만 이후에 금리 인상 추가로 안 하고 나스닥 코인 반등 오는 대세 상승 시작했을 때는 우리 도지코인 트위터 결제 이슈 나오면서 도지코인 가격에 매우 긍정적일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이미 도지코인 동안 테슬라 굿즈 구매 가능하게 되었는데 테슬라가 도지코인 결제하는 것과 트위터 동안 도지코인 결제는 그 파급력이 트위터 동안 도지코인 활용도 측면에서 매우 크다 볼 수 있습니다. 도지코인 호재가 이제 시작인 거죠. 그리고 도지코인 이후 시장 큰 변동성 때문에 다시 한번 가격 내려올 수는 있지만 80원 부근에서 매수하신 가격들은
홀딩을 잘하고 계시면 됩니다. 트위터 결제 시작이 되면 반등 크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평단 낮게 장기로 홀딩 하시는 게 매우 좋다 볼 수 있고요. 대신에 도지코인 유통 발행량이 많기 때문에 가격 상승할 때 금방 하락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승할 때마다 조금씩 매도를 하신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